어떻게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뭐 저번 주와 같은, 저저번 주와 같은 똑같은 일정이었고요. 이번 주말에 또 조카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잠깐 오랜만에 식구들 좀 만나고 왔네요. 아, 네. 근데 깔끔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 주위에 압박으로 좀 머리에다 뭐를 좀 얹었습니다. 얹었습니까? 네. 네, 네. 훨씬 깔끔해져 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뭐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은 좀 이렇게 저희들 편하게 몸 푸는 기분으로 가벼운 건강의 시토 저희들 2가지 정도 한번 저희들 이렇게 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복부 비만 만성 두드러기 불러온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복부 비만은 뭐 만성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든 안 좋은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오늘의 가벼운 이슈톡으로 제가 선정한 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지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몸에서 그냥 불특정하게 이렇게 피부병처럼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뭐가 나요. 나서 그냥 그때마다 저희들 그냥 연고 바르고 그냥 끝나고 또 자자든 하면 또 나고 막 이래서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병원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 나이가 뭐 아주 젊으신 분들 말고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복부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허리둘레가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한 35에서 36, 여자들 같은 경우는 33에서 34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피부병들이 많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복부 비만이 아니라 뭐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드셔서 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실까요? 나이가 먹으면 피부가 얇아지긴 하죠. 그러겠죠. 네, 근데 얇아지긴 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뭐 얇아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복부 비만과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부 비만이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뭐 비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피부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겪고 나서 제가 저걸 보니까 쑥 와닿더라고요, 많이. 근데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체내에 뭔가 남는 어떤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무조건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나쁜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적게는 염증을 일으키고 크게는 암까지 일으킨다고 해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활성산소 자체가 체내에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증이나 이런 반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요새 아무래도 만성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도 뭐 젊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고지혈증 약이나 뭐 고혈압약, 뭐 당뇨약 같은 거를 오랫동안 장복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약 자체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좀 이렇게 합성을 좀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소모를 더 빨리 하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활성산소 자체가 체내에 오랫동안 잔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활성산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한 부분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기가 이 부분이니까 좀 뱃살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체질량 지수도 물론 이제 하는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뭐 정상 체중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복부 둘레를 관리하는 거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둘레 남성 같은 경우는 35에서 36, 여성들은 33에서 34 이하로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치매 15가지 의심 증상 확인하세요. 치매 사실 이걸 가벼운 이슈 토크로 다루기에는 치매라는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인데요. 그럼요. 이게 한글로 말고 우리가 아무래도 한자를 사용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치매는
이게 어리석을 치자에다가 어리석을 매자라고 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말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담긴 질병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치매라는 거는 그 노화와 그리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그 수명 그 이런 어떤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좀 같이 개선하고 뭔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좀 그런 쪽의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좀 어렵고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치매가 요즘 사실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70세, 80세 돼도 굉장히 건장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으시죠. 네. 뭐 예전 같으면 80이면은 뭐 사실 살 만큼 다 사셨다라고 이제 80이 뭡니까? 뭐 50년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40대만 넘으면 장수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보면은 80이 돼도 이렇게 몸은 되게 정정하시고 몸은 이렇게 정상적이신데 상대적으로 이 그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요즘에 또 이 노인 문제 없는 가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그냥 과거의 시각으로 좀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을 과신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은 건강을 과신하셨던 분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치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당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치매라는 말 자체가 본인이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걸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되게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이걸 딱 선을 딱 긋는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느낌이 강하시죠. 그러시죠. 예. 저희들이 이렇게 지자체를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일반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그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에 일정 기간 주변의 거점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예약만 하게 되면은 가서 이렇게 저희들 심리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심리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만 받아보셔도 어느 정도 진행 단계인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런 검사를 받고 오셨는데 물론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뭐 이름을 기억을 잘 못 하신다거나 가끔씩 가다가 오늘 토요일인데 갑자기 월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약간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소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씩 누구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중첩되면서 일어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불안해져요. 네, 불안해져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도 어떤 그런 인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전에는 가족끼리만 커버를 해야 되긴 했었지만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매 검사를 해주는 지자체마다 그런 시설들이 기관들.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치매에 관련된 거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거를 미리미리 검사를 받는 게 좋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인 오류는 더 이상 오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버그를 수정해 주면은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쓸 수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쉽네요. 아, 그러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에 대해서는 초기에 치매를 약물 치료를 병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치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더 수월해지죠. 예, 수월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거는 치매는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오류된 그 버그를 약물로서 차례차례 그거를 한마디로 버그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치매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더디고 거기에 대한 장애도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리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잘 하시면 아, 그럼요.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신 상태로 우리들이 이제 지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하드웨어가 그 문제가 없는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은 확실히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저희가 15가지 의심 증상을 한번 이렇게 잠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저희들 앞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두 번째,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네 번째, 약속하고서도 잊어버린다. 다섯 번째,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여섯 번째,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머뭇거린다. 일곱 번째,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여덟 번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아홉 번째,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열 번째,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11번째,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그리고 12번째, 예전에 비해서 방이나 주변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3번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번째,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 한다. 등입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만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심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내가 뭔가 좀 인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평소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가까운 그 지자체에 그 치매센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도 제일 좋으시고 가족한테도 좋으시고. 저 중에서 보니까 한 3, 4개는 나는 평소에도 있는데. 저도 한 3, 4개는 있는 것 같은데. 낮은 단계 치매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긴 하는데 네. 6개 이상을 있을 때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노화 진행에 따라서 인지가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일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